4억 전세도 안 되는 집에 우리 딸을 보낼 수 없다. 상견례에서 농사꾼이라며 아들 가족을 철저히 무시했던 예비사돈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면서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김성철과 박영숙 부부는 아들 민수의 상견례를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57년을 살아오며 처음 와보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성철은 깔끔하게 다린 정장깃을 한 번 더 매만졌어요.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거친 손이지만 오늘만큼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단장했습니다. 영숙 역시 결혼 때 입었던 한복을 꺼내 입고 머리까지 깔끔하게 올린 모습이었어요. 자기야,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민수가 좋아하는 여자라니까 분명 좋은 집 딸일 거야. 영숙의 다정한 위로에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최 부장 가족의 모습이 보였어요. 최 부장 최영호는 55세의 나이답지 않게 번들거리는 기름기와 값비싼 정장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그의 아내 역시 온몸에 브랜드 제품으로 도배한 듯한 화려한 차림새였죠. 어서 오세요. 최영호입니다. 최 부장이 일어나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상대방을 평가하는 차가운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성철과 영숙의 소박한 차림새를 훑어보는 그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김성철입니다. 먼 거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철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최 부장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는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아, 인사드려. 최 부장의 부름에 딸 최하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27세의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축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영입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우리 민수가 눈이 높은데 그럴만하구나. 영숙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최 부장 부인의 표정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듯했어요. 음식이 나오고 한참 후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최 부장이 와인 잔을 들며 입을 열었어요. 성철 씨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성철의 대답에 최 부장 부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마치 예상했던 최악의 답변을 들은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아, 농사를요. 요즘 농사로는 많이 힘드시겠어요. 최 부장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집은 어디에 계신가요? 혹시 전세인가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자가입니다. 아, 자가시군요. 그런데 요즘 화성 쪽 집값이 어떤가요?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성철이 잠시 망설이자 최 부장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하영이는 강남에서 자랐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곳도 강남 아파트이고 4억 정도 전세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순간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성철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쥐어졌어요. 아버님, 그런 말씀을. 민수가 황급히 말렸지만 최 부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아. 우리 하영이는 지금까지 좋은 환경에서 자랐단다. 솔직히 말해서 더 조건 좋은 남자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 최 부장 부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딸이 농촌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 아무래도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격이 안 맞는다고요? 이때 영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온화했던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과는 아무래도. 그만하세요. 성철이 일어섰습니다. 57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당해 본 적이 없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아들 하나 훌륭하게 키웠다는 자부심만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깔보당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일어나자.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다. 성철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영은 창백한 얼굴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무시하시는 분들과는 사돈을 할 수 없습니다. 영숙도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어요. 민수야, 이번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집에 가자. 최 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시면 되죠. 애초에 우리도 별로 내키지 않았으니까요. 그 순간 민수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소중한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 하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를 바라봤지만 감히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는 성철과 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최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방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철은 핸들을 꽉 쥔 채 고속도로를 달렸고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어요. 뒷자리에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성의 집에 도착해서야 영숙이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무 성급했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하영이 부모님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가족에게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성철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정말 사돈될 수 없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농사 짓는다고 무시하고. 아버지, 하지만 하영이는 달라요. 하영이는 부모님과 생각이 달라요. 민수가 간절히 말했지만 성철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결혼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란다. 저런 사람들과 평생 인연을 맺고 살 수는 없어. 한편 서울 강남의 최 부장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하영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울고 있었고 최 부장 부부는 거실에서 오늘 일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했나요? 최 부장 부인이 조금 미안한 듯 말했지만 최 부장은 단호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농촌에서 고생하며 살게 할 수는 없잖아.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 그래도 하영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농사 짓는 집안과 우리가 어떻게 어울려. 그때 하영이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세요. 하영아, 아버지가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위해서요? 민수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시면서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7년을 살면서 부모에게 이렇게 대든 적이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뭐해? 현실적인 조건도 맞아야지. 조건이요?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최 부장이 화를 냈어요. 그래, 사랑만으로 살 수 있냐? 내가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농촌에서 살겠다고. 민수 오빠는 농촌에 살지 않아요. 서울에서 회사 다녀요. 그래봤자 농사 짓는 집 아들이잖아. 앞으로 시골 가서 살아야 할 텐데. 하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부모의 편견과 고집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하영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빠, 미안해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심했어요. 오늘 퇴근 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민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자주 가던 한강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 하영은 눈물부터 쏟아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우리 부모님이 저런 분들인 줄 몰랐어요. 하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화내실 줄 몰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양쪽 부모님이 모두 반대하시는데. 민수도 답이 없었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가족을 등질 수는 없는 일이었고, 그렇다고 하영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최 부장이 하영의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직도 그 남자와 연락하고 있었구나. 아버지, 제 사생활이에요. 사생활이 무슨 소리야? 당장 연락 끊어. 싫어요. 전 민수 오빠를 사랑해요. 집안은 매일 전쟁터가 되었어요. 한편 화성의 김신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철은 민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아버지 말 들어라. 저런 집안과는 인연을 끊는 게 좋아. 아버지, 하영이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부모가 저런데 딸이 다를 리 있나? 영숙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민수야, 어머니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저런 사람들과 평생 인연 맺고 사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민수는 답답했어요. 가족도 소중하고 하영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철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성철 씨, 저 최영호입니다. 성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요.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최 부장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사실 그는 김성철에 대해 알아보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성철이 차갑게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최 부장의 의심은 시작되었어요. 김성철이라는 사람이 단순한 농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성철은 영숙과 둘만 남자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수가 이제 정말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요? 민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참기 어려워.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비밀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그 주 민수와 하영은 몰래 만나기 위해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양쪽 가족의 반대가 심해지면서 그들의 만남은 마치 금지된 사랑처럼 되어버렸어요. 오빠,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게 맞나요? 하영이 카페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평소 밝았던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영아, 조금만 참아보자.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들도 마음을 바꾸실 거야. 민수도 확신이 서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벌써 2주째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최 부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디야? 지금 당장 집에 들어와. 아버지, 저 회사 회식이. 거짓말 하지 마. 지금 누구랑 있는지 다 알고 있어.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 부장이 사람을 시켜 하영을 미행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 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하영아. 괜찮아요. 저도 아버지한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하영이 집에 돌아가자 최 부장은 이미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또 그 남자 만났지? 네, 만났어요. 그런데 왜 저를 미행까지 시키세요? 미행? 아버지가 딸 걱정해서 하는 일인데 미행이라고. 최 부장 부인도 거들었어요. 하영아, 아빠 말씀이 맞아. 너 정말 농촌에서 살 거야? 엄마, 민수 오빠는 서울에서 회사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봐야 농사 짓는 집 아들이잖아. 나중에 시골 내려가서 농사일 도와야 해. 하영은 답답했어요. 부모님의 편견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한 번만 마음을 열고 민수 오빠를 봐주세요. 안 돼. 이미 결정된 일이야. 최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을 때 갑자기 벨이 울렸어요. 최 부장의 지인인 박 사장이 찾아온 것입니다. 영호야, 안녕하세요. 아, 박 사장님. 어서 들어오세요. 박 사장은 최 부장과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보통으로 유명했어요.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최 부장을 불렀습니다. 영호야, 잠깐 따로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이 서재로 들어가자 박 사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너 딸 상견례 했다면서? 김성철이라는 사람이랑? 네, 그런데 왜요?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봤는데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니요? 겉으로는 농사만 짓는 것 같은데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박 사장이 들고 온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최 부장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확실해. 화성 일대 땅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 그것도 개발 예정지 한복판에. 최 부장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그 농부가 알고 보니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농사만 짓고 있는 거죠?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최 부장은 식은땀이 났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화성의 김씨네 집에서는 성철이 영숙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숙아, 이제 정말 민수한테 말해야겠어. 아직 이른 것 같은데요. 아니야. 민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 거야? 성철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서 있었어요. 사실 그는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화성 일대의 땅을 차근차근 사들였고 지금은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대지주였어요. 하지만 민수가 알면 충격받을 텐데. 그래도 알 권리가 있어. 더 이상 저런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는 없어. 그때 민수가 집에 들어왔어요. 하영과 만나고 온 후라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수야, 앉아봐.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민수가 소파에 앉자 성철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민수야, 사실 아버지가 숨긴 게 있어. 숨긴 게요? 아버지가 단순히 농사만 짓는 사람이 아니야. 민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생 아버지는 농부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성철이 서재에서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토지 등기 부등본과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봐라. 민수가 서류들을 들춰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토지 소유 현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지난 20년간 차근차근 모은 거야. 화성 신도시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그 일대 땅을 사들인 거지. 민수는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난한 농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긴 무슨. 저 최 부장이라는 사람보다 훨씬 부자야. 영숙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민수야,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지만 실제로는 화성에서 손꼽히는 부자셔.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최 부장 가족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해준 하영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상견례 때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런데 저런 식으로 우리를 무시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나더라. 성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최 부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김성철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농부 아버지가 알고 보니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부자였다니 마치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머니 영숙을 조용히 불렀어요. 어머니, 어제 아버지 말씀이 정말이에요? 영숙이 차를 우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모든 게 사실이야.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예요? 영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성철과 영숙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원래 정말 가난했어. 결혼 초기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 사진 속 성철은 지금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영숙 역시 고된 살림살이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결심했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는 없다고. 그래서 농사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 영숙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힘겨웠던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남들이 잠잘 때도 신문을 보고 정부 정책을 연구하고 화성 개발 계획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셨어. 그래서 땅을 사신 거군요. 맞아. 한 평 한 평씩 차근차근. 때로는 밥을 굶으면서도 땅값을 마련하셨지. 영숙이 사진을 넘기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10년 전쯤부터 화성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어. 그런데도 아버지는 절대 팔지 않으셨지. 왜요? 더 오를 걸 아셨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위해서였어. 민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 민수가 결혼할 때까지는 절대 검소한 생활을 버리지 않겠다고.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보셨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농사만 지으신 거군요. 농사도 정말 좋아하세요. 돈이 있어도 흙을 만지고 계절을 느끼며 사는 게 행복하다고 하셔. 민수는 아버지의 진면목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고 현명한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그때 성철이 들어왔어요. 민수야, 어머니랑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요. 정말 대단하세요. 성철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뭐가 대단해. 그냥 가족을 위해 한 일이지. 아버지,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지금 우리가 가진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성철과 영숙이 서로 눈을 마주 보더니 성철이 입을 열었어요. 정확한 시세로 계산하면 한 100억 정도 될 거야. 민수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100억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100억이요? 화성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더 오를 수도 있어. 하지만 아버지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까지 비밀로 하신 거군요. 맞아. 그런데 이번 일로 마음이 바뀌었어. 저런 식으로 무시당할 이유는 없거든. 한편 서울의 최 부장은 하루 종일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박 사장으로부터 들은 정보가 사실이라면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여보, 왜 그렇게 불안해해요? 최 부장 부인이 물었지만 최 부장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자신이 김성철을 무시했던 일을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때 하영이 거실로 나왔어요. 아빠, 오늘도 민수 오빠 만나면 안 되나요? 하영아. 최 부장은 갈등했어요. 만약 김성철이 정말 대부자라면 이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천재 일우의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영아, 잠깐만. 아빠가 좀 더 알아보고 얘기하자. 뭘 알아보시는데요? 그냥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영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니 오늘은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마음 바뀌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좀 더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최 부장은 일단 시간을 벌고 싶었어요. 김성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 부장은 다시 박 사장에게 연락했어요. 박 사장님, 김성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왜 뭔가 문제 있어? 아니요, 그냥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알겠어. 내가 부동산 쪽 지인들한테 좀 더 알아볼게. 박 사장이 조사한 결과는 최 부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김성철은 단순한 지주가 아니라 화성 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영호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김성철이 단순히 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화성 신도시 개발추진위원회 자문 역할도 하고 있어. 정말요? 그래, 그리고 농업 관련 사업도 여러 개 하고 있고. 겉으로는 농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사업가야. 최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그분을 너무 무례하게 대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농사 짓는다고 무시하고 집도 전세 사옥도 안 될 거라고. 박 사장이 혀를 찼어요. 아이고, 영호야. 그분 집만 해도 몇십억 할 텐데. 최 부장은 이제 정말 막막해졌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영에게 전화가 왔어요. 민수였습니다. 하영아, 잠깐 통화할 수 있어?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아빠가 갑자기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그게, 나도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 무슨 사실요?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하영아, 내일 만나서 얘기할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모든 상황이 뒤바뀔 것 같았지만 과연 이것이 좋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와 하영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여전히 무더운 여름 날씨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복잡했어요. 오빠, 어제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영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어요. 하영아,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해줘. 무슨 약속이요? 이 얘기를 듣고도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겠다고. 하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빠,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민수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단순한 농부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이 생각보다 훨씬 부자야. 아니, 정말 많이 부자야. 하영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오빠, 농담하지 마세요. 진짜야. 아버지가 지난 20년간 화성 일대 땅을 엄청나게 사놓으셨어.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100억 정도 된다고 하셔. 하영의 눈이 커졌어요. 100억이요? 정말요? 응. 나도 어제 처음 알았어. 평생 몰랐던 일이야. 하영은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농사 짓는 평범한 집안이라고 생각했던 민수의 가족이 알고 보니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가 그렇게 무시한 게, 응, 완전히 잘못된 거였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기쁨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오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한편 최 부장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박 사장이 추가로 알아본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호야, 큰일 났어. 박 사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왜요? 또 뭔 일이에요? 김성철 씨가 화성시와 농업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그것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요? 응,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해.
그리고 그분이 그 사업의 총책임자야. 최 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럼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야. 업계에서는 화성의 농어방이라고 부르더라고. 전화를 끊고 난 최 부장은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어떻게 김성철에게 사과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절실해졌습니다. 그때 하영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빠, 저 왔어요. 하영아, 잠깐 아빠랑 얘기하자. 최 부장의 진지한 표정을 본 하영은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하영아, 아빠가 민수 씨 아버지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네. 그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셔. 하영은 민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설마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빠, 혹시 무엇을 알아보셨나요? 응, 알아봤더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 최 부장은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빠, 그럼 이제 민수 오빠와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하영아, 그게 아빠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영은 아버지의 난처한 상황을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드디어 민수와의 결혼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빠, 제가 민수 오빠한테 말해볼게요. 그래도 될까? 네, 민수 오빠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날 저녁 화성의 김신의 집에서는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왔어. 성철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엇을 결정하죠, 아버지? 우리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영숙도 거들었어요. 민수야,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할 것 같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야겠어. 더 이상 무시당할 수는 없으니까. 성철이 서재에서 명함을 가져왔어요. 그 명함에는 화성농업기술단지 이사장 김성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사장이세요? 응, 작년부터 맡고 있어. 그동안 말 안 했지만 민수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그럼 정말 유명한 분이시네요. 유명하다기보다는 그냥 일 열심히 한 결과야.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하영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우리 아빠가 오빠 아버지에 대해 알아보셨나 봐요. 지금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셔요. 민수가 메시지를 보고 웃었어요. 아버지,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최 부장 아저씨가 아버지에 대해 알아보셨나 봐요. 지금 사과하려고 하신다네요. 성철과 영숙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나서야겠네. 성철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민수야, 내일 하영이네 집으로 정식으로 찾아가자. 정말요, 아버지? 응,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는 거야. 민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모든 오해가 풀리고 하영과의 결혼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양쪽 집 모두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전, 성철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깔끔한 양복 대신 고급 정장을 입고 오래된 트럭 대신 검은색 대형 세단을 몰고 나왔어요. 영숙 역시 평소보다 훨씬 우아한 모습으로 차려입었습니다. 민수야, 준비됐니? 네, 아버지.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시면 최 부장님이 당황하실 텐데. 성철이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맞아, 민수야. 이제는 당당해도 돼. 영숙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서울 강남의 최 부장 집에서는 온 가족이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어제 하영을 통해 김성철 가족이 오늘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 부장 부인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일단 최대한 정중하게 맞이하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최 부장도 긴장한 듯 넥타이를 계속 매만졌어요.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 오빠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하영이 위로했지만 최 부장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할수록 부끄러웠습니다. 오후 2시 약속 시간에 맞춰 김 씨 가족이 도착했어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선 고급 세단을 본 최 부장은 이미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부장이 현관에서 90도로 인사했어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성철의 말투도 지난번과는 달랐어요. 더욱 차분하고 품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최 부장 부인이 최고급 차를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지난번 상견례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철님,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최 부장이 먼저 사과의 말을 꺼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로 몰라서 생긴 오해 아니겠습니까? 성철의 관대한 반응에 최 부장은 더욱 미안해졌어요. 그런데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농업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농업기술단지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성철이 명함을 건네자 최 부장의 눈이 커졌어요. 화성농업기술단지는 정부에서 수백억을 투입한 대규모 프로젝트였거든요. 이사장님이시군요. 그 유명한 화성농업기술단지. 네, 미력하게나마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 부장은 이제 완전히 상황을 파악했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정부 프로젝트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농업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농업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죠. 성철의 여유로운 태도에 최 부장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혹시 토지도 많이 소유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최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화성 일대에 조금 있습니다. 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했거든요. 조금이라고 하시니 혹시 규모가 어느 정도나? 성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30만 평 정도 될까요? 최 부장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30만 평이면 화성 지역 시세로 계산해도 수백억 원의 가치였습니다. 30만 평이요? 네, 농업단지 조성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하거든요. 성철은 마치 당연한 일인 듯 말했어요. 최 부장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 부장이 일어나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최 부장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업을 무시하고 이사장님 가족을 모독했습니다. 최 부장 부인도 함께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몰상식했어요. 영숙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영은 지켜보면서 신기했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거만했던 부모님이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 민수 오빠와 결혼해도 되는 거죠?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사장님 아드님과 결혼할 수 있다니 우리가 영광이야. 최 부장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최 부장님, 민수와 하영이가 서로 사랑한다니 기쁩니다. 좋은 사돈 되었으면 합니다. 성철이 손을 내밀자 최 부장이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와 하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혹시 결혼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최 부장이 물었어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어요. 그럼 저희가 모든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최 부장님,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철이 손을 흔들었지만 최 부장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에요. 이사장님 아드님 결혼식인데 성대하게 해야죠. 그날 오후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지난 몇 주간의 갈등과 오해가 완전히 풀렸고 양 가족은 진정한 사돈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민수야,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영숙도 덧붙였어요. 그래도 하영이는 정말 좋은 아이 같아. 부모님이 그러셔도 민수를 포기하지 않았잖아. 맞아요, 어머니. 하영이는 정말 특별해요. 민수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최 부장은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우리 딸이 화성농업기술단지 이사장 아들과 결혼하게 됐어. 권력의 역전이 완전히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성철은 민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화성의 농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걸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아버지.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어. 돈이 있으면 사람들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성철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최 부장님도 처음에는 우리를 무시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죠. 그래, 그런데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 민수가 아버지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야, 아버지가 왜 지금까지 검소하게 살았는지 알겠니? 성철이 멈춰서서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져서는 안 되거든. 진정한 가치는 돈에 있는 게 아니야. 그때 하영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빠, 지금 어디예요? 아버지와 농장에 나와 있어. 왜? 우리 아빠가 결혼식 준비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해요. 특급 호텔에 수백 명 초대하고.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보니 성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영아, 우리는 그렇게 큰 결혼식 원하지 않아. 저도 그래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데. 한편 서울에서는 최 부장이 결혼식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여보, 이사장님 아들 결혼식인데 성대하게 해야지. 그래도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최 부장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과하긴 뭐가 과해. 우리 딸이 그런 집안으로 시집 가는데. 최 부장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어요. 화성농업기술단지 이사장과 사돈이 된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철은 최 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최 부장님, 결혼식 건으로 잠깐 얘기 좀 하죠. 네, 이사장님.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왜요? 최 부장이 당황스러워했어요. 우리 가족은 검소한 것을 좋아합니다. 가족 중심의 작은 결혼식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이사장님의 위상에 맞게. 최 부장님, 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하죠. 성철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 부장은 당황했어요. 자신은 사돈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은 농장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하면 어떨까요? 농장에서요? 네, 우리 농장에 넓은 잔디밭이 있어요. 자연 속에서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최 부장은 또 한 번 놀랐어요.
고급 호텔 대신 농장에서 결혼식을 하자는 제안이 낯설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게 우리 가족의 방식입니다. 그날 밤 최 부장 가족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저는 민수 오빠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영이 말했어요. 왜? 진정한 부자일수록 검소하다고 하잖아요. 민수 오빠 가족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최 부장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사장님은 돈이 있어도 전혀 과시하지 않으시잖아요. 최 부장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어요. 김성철이 부자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자신이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속물적이었나? 아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거예요. 하영의 말에 최 부장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한 달 전 두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화성의 김씨 농장에서 만났어요. 와, 정말 넓네요. 최 부장 가족이 농장을 보고 감탄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현대적인 농업시설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다 이사장님 땅이세요? 네, 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차근차근 모은 거예요. 성철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규모일 줄 몰랐어요. 최 부장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농장 한복판의 넓은 잔디밭에서 영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두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최 부장님, 처음에 오해가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된 것 같아 기뻐요. 영숙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최 부장 부인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도 이런 자연 속에서 결혼식 하고 싶어요. 하영이 말하니 민수도 미소 지었어요. 나도 그래. 호텔보다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아. 최 부장은 이제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요. 이사장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자연 속에서 하는 결혼식이라니. 최 부장님도 동의하시는군요.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 부장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많이 배웠어. 진정한 부자가 어떤 건지. 어떤 거예요, 아빠? 돈이 있어도 겸손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하영이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기뻤어요. 아빠,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하영아, 아빠가 처음에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게. 최 부장의 진심 어린 반성에 가족들은 모두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두 가족은 진정한 화해와 이해를 이루어냈습니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체면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었어요. 결혼식 준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치러질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 말이에요. 10월의 따뜻한 가을 햇살이 화성 농장을 비추던 그날, 드디어 민수와 하영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들판과 코스모스가 만개한 넓은 잔디밭은 그 어떤 고급 호텔보다도 아름다웠어요. 하영아, 정말 예쁘다. 하영의 어머니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선택한 심플한 드레스가 자연과 어우러져 더욱 빛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화장 다 망가져요. 하영도 감동으로 목이 메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편 신랑 측에서는 민수가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수야, 오늘 정말 행복하니? 네, 아버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됐다. 아버지가 바라는 건 내 행복뿐이야. 성철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감춰두신 것 때문에 서운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서 더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민수야.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 잃지 말고 살아라. 오후 3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양쪽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따뜻했습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민수가 먼저 입장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이 가을 들판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최 부장과 함께 하영이 입장했어요. 꽃길 대신 자연스럽게 자란 들꽃들 사이로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았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하영이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최 부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영아,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처음에 반대해서 미안했어.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덕분에 민수 오빠 가족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잖아요. 최 부장이 성철에게 하영의 손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사장님,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며느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철이 정중히 인사하며 하영을 민수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결혼 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주례 대신 양가 어른들이 직접 축복의 말씀을 전했어요. 민수야, 하영아, 너희들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어. 성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오해와 편견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진심이 통했구나.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영숙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하영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민수를 잘 부탁해. 이번에는 최 부장이 나섰어요. 민수군, 하영이를 잘 부탁해. 그리고 이사장님, 가족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최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 제가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차 있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돈으로 지내겠습니다. 결혼 반지 교환이 이어졌어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심플한 금반지였지만 두 사람의 사랑만큼이나 빛이 났습니다. 하영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빠. 두 사람이 키스하는 순간 하늘에서 코스모스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어요. 마치 자연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후 이어진 야외 피로연에서는 영숙이 직접 준비한 농장 음식들이 나왔어요. 고급 호텔 음식보다 훨씬 정성스럽고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최 부장 부인이 감탄하며 물었어요. 네, 우리 농장에서 기른 재료들로 만들었어요. 역시 직접 기른 것은 다르네요. 그때 성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성철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평생 농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부로 살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고 싶어요. 성철의 진심 어린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최 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돈이 되어주셔서. 최 부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사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저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해가 지면서 농장에 예쁜 조명들이 켜졌어요. 별빛 아래에서 민수와 하영은 첫 번째 부부의 춤을 췄습니다. 오빠, 정말 꿈 같아요. 나도 그래.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싶어. 처음에는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결국 해피엔딩이잖아. 두 사람이 웃으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양가 부모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최 부장 가족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잊지 못할 결혼식이었어요.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자주 왕래해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신혼부부 민수와 하영은 농장 안의 작은 펜션에서 첫날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오빠, 우리 정말 결혼했네요. 응, 정말 기적 같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믿고 살아요. 당연하지.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잖아.
다음 날 아침 신혼부부는 농장을 산책했어요. 이슬 맺힌 들판을 걸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오빠, 저도 농사 배우고 싶어요. 정말 힘들 텐데. 괜찮아요.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민수는 하영의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그렇게 모든 갈등과 오해가 해결되고 두 가족은 진정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돈과 체면보다 사랑과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성철은 앞으로도 검소한 농부로 살아가며 최 부장은 편견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하영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상견례에서 상대방을 무시했다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진심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